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신소영입니다. 네,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연구님께서 역대급 사례 가져오셨다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대급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질질 끌지 않습니다. 역대급 사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역대급 사례는 경매 사건 아파트 응찰자 수가 무려 119명이나 응찰한 경매 사건입니다. 119명이요? 네, 저희 저번에 용산구 그 반값 아파트도 굉장히 응찰자 수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몇 명이었죠? 네, 당시 80명이나 입찰을 해서 그 서부지방법원이 북적북적 정말 인사인해를 이뤘다고 했죠. 그래서 용산 반값 아파트가 그 작년 2019년도에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한 경매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럼 119명이면은 지금 이 새해 초부터 기록을 깼는데요. 어딘가요? 어디죠? 강남인가요? 한남동인가요? 어딘가요? 네, 이 119명 네. 역대 응찰자 수를 기록한 아파트는 강남도 아니고요. 오. 수도권도 아닙니다.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 그 다음에 비빔밥이 유명한 도시. 오. 어디일까요? 전주죠. 네, 맞습니다. 전주 소재 어느 곳이 이렇게 119명이나 몰리신 거예요? 전주 에코시티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 뭔가 에코시티 이러니까 굉장히 또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 119명의 기록, 얼마나 이례적인 기록이에요? 지지옥션에서 2001년부터 경매 통계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역대 2위를 기록한 사건이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기준으로 하면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한 물건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 역대 최다에 또 뭐 전국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니까 뭐 이렇게 응찰자 수가 지금 100명을 넘긴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이번 전주 에코시티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총 3건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용산구 반값 아파트는 몇이에요? 용산구 반값 아파트가 당시 80명이 입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17위를 기록했었죠. 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노를 열심히 져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뜨거운 경매 열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왜 이렇게 119분이나 이곳에 응찰을 하신 걸까요? 네, 이 119명을 끌어모은 이 아파트를 보면은 외관을 봤을 때 딱 어떻습니까? 신축 느낌이 딱 오지 네, 않습니까? 깨끗하네요. 네. 자, 이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자,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고요.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죠. 권리관계 한번 보시면,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죠? 네, 이제는 바로 좀 눈에 띕니다. 2018년 3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 현황 조사 내역이나 그 지지옵션에 나와 있는 코멘트를 보시면 이 명도도 좀 용이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새 아파트가 이렇게 권리 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명도도 또 용이하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감정가가 3억 2,500만 원이고요. 낙찰가가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좀 뭐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응찰자분들이 몰리신 걸까요? 네, 국토교통부 이 실거래 가격 자료를 보면은요, 85제곱미터가 실거래 가격이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 감정 가격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시세보다도 어떻게 좀 더 비싼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된 거잖아요. 네.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 아파트 입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 구역에 소재하고 있네요. 최근 전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도시개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실거래가 정보에서도 보셨듯이 그 일대 아파트들이 모두 1군 건설사 브랜드입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지방 도시라고 해도 이렇게 유명한 건설사 브랜드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이 에코시티 부지는 과거에 육군 제35사단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 35사단이 임실로 이전을 하면서 그
그 자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자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분부대가 있었던 자리에 또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많은 거라면 정말 이렇게 건설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이유로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인근에 호수공원까지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화려한 경관과 특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 청약률이 약 68대 1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신도시의 이 쾌적한 환경과 또 새 아파트, 주변의 이 호재들까지 더해지면서 또 이곳이 또 1회차가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가 낮아져서 또 응찰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 전주지방법원이 청사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뭐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아파트가 응찰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었다고 하네요. 이 법원이 이사를 하면 많이 몰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어쨌든 좀 쾌적한 또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들의 박사님이시죠? 네, 박사님께 또 권리분석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지지옥션 조회수 통계를 봤는데요. 조회수가 660회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인기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보통 30명에서 40명을 넘지가 않거든요. 이번 물건도 역시 뭐 지역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50명 정도 입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이 40~50명을 예상했는데 119명이 들어온 거면 지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이외에 다른 또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린 경우겠네요. 전주지방법원의 1일 평균 응찰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는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아서 외부 투자자들이 몰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투자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 중소도시 투자 팁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방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요. 경쟁률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오늘 사례에서 봤듯이 신도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지방에 있는 분양,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 중소도시의 투자 팁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사이에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이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구축보다는 이 신축 아파트, 5년 이내 아파트에 투자를 좀 해보시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지옥션 신년 특강이 좀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연기가 됐는데요. 이 특강 주제가 지금이 경매 타이밍이다였잖아요. 이게 좀 점점 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만평 경매와 조금 더 친해지셔야겠죠. 네, 여러분 무동산 경매 시장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노를 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